8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민심을 모아 국민들께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변화된, 하나된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먼저 장동혁 당대표님과 신임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당은 지난날의 아픔과 혼란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결과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합쳐서 4,500억 달러의 부담을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를 추가하게 돼서 모두 6,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6,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 규모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절대 금액 자체가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원했던 국방비 인상도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쯤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라는 쇼를 통해서 김정은의 핵 보유와 ICBM 도발을 용인하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어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 결국 이 말은 대북 투자 제재 이거를 풀어달라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립 서비스라고 치부하기에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ICBM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제사회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상이 어떻게 세부 내용이 짜여지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여부와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도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양국 간의 중요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여전히 불확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농민과 국민들에게 불척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회담이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실무 후속 협상의 만전을 위해서 국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후속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대한 국익을 지켜나가도록 감시하고 또 독려해 가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지명자 관련입니다. 최교진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해 볼 필요도 없이 실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전력, 논문의 블로그 표절, 세종시 교육감 시절 온갖 막말과 이념 편향적 발언, 이것이 소명이 되겠습니까? 최규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소명이 아니라 변명과 궤변만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당의 김민전 의원이 최규진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묻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된 선례가 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1994년 2월 15일 0.08% 음주운전, 이재명 대통령도 2004년 5월 1일 0.158% 음주운전 사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최교진 후보자만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도가 짙을 때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규진 후보자는 정권 눈치 보는 경찰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사생활을 굳이 지키고 싶다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